지도자 과정에서는 어느 협회에서도 이건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 조세 필라테스의 그런 뭐 역사를 이어받았느니, 누가 뭐 필라테스를 오랫동안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요. 그 핵심을 내가 내 삶에 반영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필라테스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필라테스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우상화하십시오. 필라테스 협회에서는 절대로 이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시거나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과정을 마치신 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을 통해서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하면 먼저 뭘 배웁니까? 필라테스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필라테스가 무엇인지 그 역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거든요. 조세 필라테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운동이 개발될 수 있었는지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필라테스는 결국에 내면의 힘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내면의 힘을 조절한다는 거는 내 몸 안에 있는 원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그런 움직임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라테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뭔가 6가지 원리라든지 어떤 누구 강사의 말이라든지 필라테스 직계제자 누구의 말, 누가 그렇게 말했다든지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계속 그런 본질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말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을 찾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면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죠. 근데 나의 한계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큰 테두리가 있다고 치면 내 내면의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뭔가의 장애물 때문에 나는 이 공간 내에서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라테스를 통해서 내면의 어떤 이런 힘들이, 내면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방대하고 크다라는 걸 고객들한테 인지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필라테스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하면 할수록 고객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코어에 대한 개념이나 뭐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어떤 개념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코어든 호흡이든 무슨 근육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필라테스 협회에서는 내면에 있는 힘을 본인 스스로 그걸 끌어낼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지도자 과정을 하면 여러분들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강사들이 나와서 그걸 하는 걸 보고 따라하죠. 그 동작들을 곧이곧대로 따라합니다. 나는 저 동작이 잘 안 되는데 저 사람만큼 동작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막 따라 하거든요. 동작을 막 꾸겨 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의 범위와 저 강사가 앞에서 하는 강사가 할 수 있는 동작의 범위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저 사람이 하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따라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태권도 학과거든요. 태권도 학과인데 보세요. 자, 발차기를 이렇게 높게 하면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발차기 이렇게 머리 위에까지 올리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리로 조절할 수 있는 발차기 범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다리 찢기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태권도 학과 중에 다리 찢기 다 잘 됩니다. 아픈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논문을 많이 썼고요. 하도 아파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동작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착각이고요. 그거는 내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외부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라테스를 통해서 조세 필라테스가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어떤 내면을 굉장히 탐구를 했고요. 본인 스타일대로 본인의 운동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2개 협회를 경험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많은 교육들도 일부러 찾아서 듣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필라테스에 대해서 아직 본질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거나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조세 필라테스가 뭐 여러분들 우상입니까? 여러분들 조세 필라테스 못 신고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뭐 조세 필라테스에 그 뭐 사진이 걸려있고 거기 아침마다 기도드리고 뭐 이래요?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조세 필라테스가 위대한 게 아니라
조세 필라테스가 내면에 굉장히 집중했고 자신만의 어떤 목소리를 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배운다고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우리만의 운동 방식, 우리만의 목소리, 우리만의 컨셉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쁘게 디자인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브랜딩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어떤 고유한 씨앗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씨앗을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씨앗인지 집중을 해보고 자기만의 꽃을 피워가는 게 필라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이 내면의 여러분들의 힘을, 잠재력을 확장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내면의 목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제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6배속 교정운동이라는 어떤 제 상품이 있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고유한 자신의만의 어떤 상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건 뭡니까? 계속해서 인풋만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아웃풋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외부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제품이 없거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없다라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무언가 일관된 메시지를 말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항상 뭘 말하냐면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다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유한 씨앗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죠. 제 신념이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부학 교육을 가도 이 얘기를 하고 어떤 교육을 가도 이 얘기를 하고 기승전이 얘기입니다. 결국에 저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신념이기 때문이거든요. 일관되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굉장한 어떤 불평과 짜증과 탄식이 존재했거든요. 거기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과거에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 삶만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서 그렇게도 살아봤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 해서 또 해봤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고 하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라는 걸 저는 꾸준히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대로 내가 살았구나. 이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저의 굉장한 짜증과 탄식이 됐어요. 거기서 확장된 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다움을 찾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정말 잘하고 정말 여기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걸 버리고 필라테스로 전향을 한 이유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필라테스에 비해서는 약간 외면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을 중시하는 그런 대상자들과 만나고 싶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쪽으로 필라테스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필라테스에 그게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필라테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필라테스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본질에 대한 거, 자기다움에 대한 거를 꾸준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운동에 그대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겁니다. 내면의 씨앗을 발견하는 어떤 행위들은 사색을 굉장히 해야 되는 어떤 단계에 빠지거든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걸까?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의 근원은 뭐지? 내가 정말 이걸 원한다라고 하면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모든 내 행동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감정을 느껴봅니다. 그런 어떤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정말 고독하고 너무 즐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찾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 왠지 요즘에, 나 굉장히 외향적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혼자 있고 이런 게 더 편하고 뭔가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즐거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내면의 성찰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이거 발견하면 좋겠지만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는 있지만 단번에 이걸 발견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정해놓고 나의 신념과 사명을 정해놓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면서 정말 이 신념과 사명이 나와 맞는지 이거를 감정적으로 느껴보는 거죠. 근데 정말 맞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계속 뭐 몸에서 끌어오릅니다. 계속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발적인 어떤 상태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라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자기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 바로 자기다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 과정에서는 어느 협회에서도 이건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 조세 필라테스의 그런 뭐 역사를 이어받았느니, 누가 뭐 필라테스를 오랫동안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 뭐냐고요. 그 핵심을 내가 내 삶에 반영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필라테스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필라테스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우상화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체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풍족한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삶이 너무나 즐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본질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거치셔야 된다는 말이죠. 채널은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욕먹을 각오로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런 대중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중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소수를 위해서, 소수의 어떤 씨앗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주고 그런 분들의 능력을 이끌어주는 게 제 신념과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욕을 많이 해서 저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 한 바가지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